VR, AR들이 충분한 가능성은 보였지만 완벽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있을 거다. 이거 안전교육의 최고다. 불편한 디바이스지만 교육의 도구로서는 너무너무 적절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까, 활용해야 할까, 이런 영역의 것들에는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세상은 이미 와 있다. 안녕하세요. 노바테크의 대표이사 송동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VR, AR 기술을 이용한 산업안전 컨텐츠, 로봇 기술을 이용한 현장의 안전을 챙기는 그리고 효율을 챙기는 영역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어요. 그중에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안전이란 테마로 세상을 혁신시키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전이란 키워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본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산업안전이었습니다. 산업안전 부분이 조금 소외되어 있어서 많은 중대재해들이 좀 있어왔던 게 사실이고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사회로 갈 때 당연히 산업안전에서 인력 손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다고 보여졌고요. 특히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관련한 R&D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중대재해 수준이 우리가 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고자 그런 생각에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VR용 컨텐츠류들은 안전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들, 중공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이나 이런 현장의 추락 사고, 중대재해에서 좀 많이 다뤄지는 게 추락 현장들이 많거든요. 또 끼임 사고라고 그러죠. 이런 사고들, 혹은 화재 사고들, 이런 사고 유형별로 몇십 종 이상의 컨텐츠들을 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체감하는 교육들, 안전 장구를 직접 조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지게차다, 고소차다. 고소 작업을 하다가 순간 실수하면 추락해서 엄청난 인명재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조작 장치를 직접 체감하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랙션이 되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까지 이제 발전을 해 있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 하에 로봇이나 IoT나 다 같이 결합돼서 연구 개발하고 제품화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로봇을 이용한 물류 시장의 혁신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류라는 게 무거운 물건들을 어딘가로 옮기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이 오면 근골격계 질환도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사실 이것도 안전과 무관치 않은 영역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사람들은 머리만 쓰고 힘쓰고 땀 흘려 하는 일들은 로봇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일들을 저희 노바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는 조작 장치의 끝단의 느낌까지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준까지 좀 올라와 있는 게 이제 저희들 컨텐츠들의 특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HMD들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물론 대형 모니터 혹은 빔 프로젝터가 투사된 벽면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도 핸드 트래킹을 통해서 직접 손동작을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잘 구현을 해놨고요. 시뮬레이터를 통한 실제 작업에 투입될 때 쓰여지는 장치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고소작업차에 판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작 판넬. 그걸 그대로 옮겨놓고 그 조작 판넬을 직접 조작하면서 가상세계를 경험하면 현장에서 정말로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른 특징점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창업하는 순간 때부터 안전이란 테마를 중심으로 기술을 적용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도구들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 배경에 VR, AR을 제가 유심히 본 편입니다.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없었지만 VR, AR은 이제 막 태동기의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그때 바라본 시각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 스마트폰 시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기존에 PDA 폰이라는 게 있었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으로 딱 전환이 되잖아요. 컨셉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작고 많은 사람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거든요. 제가 바라본 메타버스 시장도 비슷하게 본 거죠. VR, AR 디바이스들이 충분한 가능성은 보였지만
완벽하지 않은 거죠. 약간의 어지럼증도 유발하고 있고 크기도 너무 커서 좀 뭔가 거추장스럽고 이게 극복되는 그 순간부터 아마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는 있을 거다. 과거에 PDA 폰 때 보면 물류시장, 영업사원 이런 데서는 꽤 많이 쓰였거든요. VR, AR 기기를 저도 보고 판단한 거죠. 뭔가 많은 사람이 대중이 전부 다 이거 앉아서 게임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게 꼭 필요한 데는 뭐지? 야, 이거 안전교육의 최고다. 많은 안전교육이 현장에 가보면 딴짓들 많이 하세요. 앞에서 강사님 열심히 설명해도 스마트폰 보고 신문 보고 졸고 주목하지 않거든요. 왜? 나한테 닥칠 사고라고 생각지 않다 보니까 관심들을 안 갖는데 이 VR 기기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사고의 상황을 직접 가상으로 느끼게 해주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잖아요. 그 시기에 이미 약간은 불편한 디바이스지만 교육의 도구로서는 너무너무 적절하다라고 봤고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 결과가 2016년, 17년에 H중공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도입되도록 제가 기여를 했죠. 강사를 어떤 분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건 거의 확신합니다. 교육에 따른 전달률은 굉장히 높다는 건 다 인정을 하세요. 주목도나 몰입도가 VR 기기는 자기가 눈 감고 의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한은 그 상황을 계속 연출하게 되고 또 그 교육 안에 인터랙션을 주기 때문에 뭔가 반응하게끔 하기 때문에 딴짓을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전달률이 90% 이상 당연히 넘어가는 거로 봐야죠. 그런 점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강의식 교육의 교육 전달률이 20, 30%대였다면 이건 90% 이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가치만으로도 원안의 목적, 1시간짜리 교육이든 3시간짜리 교육이든 그 교육의 목적의 결과물이 그대로 다 매핑된다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형태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개봉된다는 아바타 같은 것들은 1초 제작하는 제작 비용이 5,400만 원이래요. 둘리를 생각해보면 아마 그거는 몇십 분의 그 정도 비용밖에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컨텐츠라는 건 사실은 퀄리티하고 모델링 되는 내용들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짜리라고 정말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으면 그 소재를 그냥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소재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들하고 직접 논의를 해서 현장에 대한 모델링도 다 해야 되고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다 다시 모델링해서 애니메이션 작업도 다 넣어줘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자체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의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가격 심사 방법 조금은 저는 좀 불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격으로 일단 질러놓고 그 수준에 맞게 컨텐츠 내면 서로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를 제가 잠깐 예시로 들었지만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려면 고객과 만드는 제작자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서로 신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회사가 어떤 사고 유형에 많이 노출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해서 해당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 그다음 그것을 기획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좋은 기획이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 원하는 니즈가 무엇이고 그 원하는 니즈에 맞는 최고 수준의 결과물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해서 시나리오를 다 정리하고 범위를 정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배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동영상일 수도 있고 사진일 수도 있고 혹은 저희들이 이제 라이다 같은 걸 통해서 3차원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해서 그 기반하에 이제 오브젝트들도 다 분리를 하죠. 거기 등장할 장치들도 있을 수 있고 지게차나 이런 장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작업자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반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을 또 다 모델링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미션들이 주어지고 그 미션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거치면 최종의 이제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교육에서부터 또 다른 영역이 저는 훈련이라고 봤거든요. 고가의 장비들을 다뤄야 되는데 조작을 하다 실수를 하면 서로 큰 손실이 생기잖아요. 또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상 속에서 충분히 훈련하고 진짜 현장에 가선 정말 전문가처럼 많이 다뤄본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동영상 정도를 보여준다거나 비슷한 모형을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해본다거나 하는 걸 넘어서서
가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체험하고 훈련하고가 되는 형태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 영역에 이제 저희들이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장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그런 아주 특수 분야, 뭐 우주 항공 이런 정도, 혹은 뭐 잠수함이라는 특수 분야 외에는 쓰지는 않았지만 IT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GPU가 엄청난 성능들로 향상이 되면서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15년에 비해서 지금 일단 디바이스는 분명히 하나 개선이 된 게 있죠. 과거에는 100몇십만 원대급의 장치에 GPU나 이런 성능들 생각하면 PC를 생각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돈 들여야 한 사람의 교육 환경이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올인원 제품들 딱 하나 쓰고 나면 끝나는 퀘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쓰면 이거 하나로 다 끝나니까 PC가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가격해야 한 5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장치값만 해도 10분의 1도 줄은 거죠. 환경이 그만큼 우리가 접근하기 쉬워진 게 사실이고, 그때만 해도 그런 장치들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 뭐 여러 가지까지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지금은 뭐 장치 하나 이거 문제가 되면 그냥 교체해줘도 될 만한 가격대로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만큼 적용 환경은 더 좋아진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기술의 진보는 계속되고 있고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 우리의 니즈는 거기에 적절하게 새로운 일들도 창출될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은 저도 산업이지만 당연히 개인 퍼스널화된 환경으로 갈 거예요. 뭐 당연히 게임 형태로 또 흘러갈 거고 개인 니즈에 맞는 어떤 각종 교육들까지도 이어지겠죠. 이거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는 당연한 시점에 나왔는데 과하게 부풀려져서 홍보되었을 뿐이지, 그래서 안 가는 시장이 아니라 그 세계는 당연히 가는데 너무들 푹 불려놔가지고 금방 올 것 같이 기대를 지금 갖는 게 지금 현재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한 부분들을 꾸준히 해왔고, 제가 2015년부터 안전에 관련한 것들을 VR로 구현해 내가는 노력들을 해오다 보니까 나름 이제 전문성이 좀 부여가 됐죠. 그 사이에 지금 사실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김영군법이 만들어졌고,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이 되면서 올해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 첫 해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압박을 좀 느끼시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문의를 하시고 실제로는 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죠. 뭐 아마도 당연히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작의 코스트도 점점 이제 줄어갈 거라고 저는 좀 확신하고 있고요. 뭐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바이스는 하드웨어 플랫폼이잖아요. 저희들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좋은 디바이스, 좋은 플랫폼에 우리 컨텐츠를 올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저희가 당연히 협업의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들이 좋은 장비들에 대한 시장 출현 기회들이 좀 늘어가고 있어요. 내년 초에 저는 이제 사실 애플이 AR 글래스를 내놓는다고 예고돼 있는데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뭐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홀로렌즈도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홀로렌즈도 시장 빵 터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애플은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에 아이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AR 글래스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장이 확산되고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기대 현실이 진짜로 다가올 수 있기를 제가 되게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당연히 많은 디바이스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디바이스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올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는 업다운이 심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2년이. 연초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큰 기대를 안는 유망 기술로들 받고 투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미국의 국가에도 엄청나게 크게 반영이 돼 있었죠. 당연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실적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금리의 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들이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까지 나는 이런 위기를 좀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단순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기술적 진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된 환경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 가격은 당연히 내려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올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한 그 현실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냥 스마트폰에서도 굉장히 리얼한 수준의 퀄리티의 어떤 아바타들이 나타날 거고, 현실의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 속에 나를 대체하는 아바타가 존재하고, 그 아바타를 VR 기기를 통해서, 혹은 VR 기기가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가 그 안에서 거래나 혹은 뭐 즐길 거리나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나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류들의 사용자들이 지금 10대 층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 얘들이 계속 10대가 아니잖아요. 5년 뒤에, 10년 뒤에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거고 사회의 주도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네들은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될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올 미래죠.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할까, 활용해야 할까를 정의를 하라고 그러면 전 당연히 특정 분야, 산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방, 뭐 산업, 의료, 위험하거나 혹은 꼭 협업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하는 이런 영역의 것들에는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메타버스의 세상은 이미 와 있다. 그리고 더 고도화될 거다라고 저는 뭐 100번 보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 안전 쪽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하면 협업 체계의 형태로 좀 당연히 발전하고 있고, 이 영역은 계속 간다. 그리고 지금의 수준은 이 수준에서는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는 개인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메타버스가 다 자리를 잡을 거다. 단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